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삼성 380조 로봇 전쟁, 미래 산업 450조 투자, 규제 끝 상용화 직전 삼성 로봇 대장주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최근 국내 기업들 로봇 투자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릴 거고요. 삼성전자의 신사업과 투자 계획, 그리고 로봇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시작,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문제인 규제에 대한 문제, 그런 규제를 풀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나씩 뜯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로봇 시장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사부터 여러분들 하나씩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을 특히나 국내 시장 속에서도 로봇 관련된 투자가 좀 적극적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번 얼마 되지 않았죠. 로봇 기업을 실제 인수하기도 했었죠. 물론 뭐 삼성과의 방향성은 좀 다르긴 하지만 주목해 볼 만합니다. LG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 삼성전자, 두산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로봇 제품 출시와 함께 신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들을 앞다퉈 지금 로봇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저출산 시대와 고임금 구조에서 로봇이 전통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가운데 대기업들 가운데 로봇 산업에 뛰어든 곳은 LG전자,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두산, 네이버 등 10곳 안팎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선 건 LG전자로 2003년도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로봇 청소기를 출시했다. LG전자는 로봇을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고 클로이라는 자체 브랜드까지 만들었다. LG전자는 현재 안내 로봇, 로봇 홈, 셰프봇, 서브봇, 살균봇 등 다양한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이시죠? 최근에 호텔, 지금 현재 병원, 식당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적용되는 서비스 로봇 솔루션 노하우와 자율주행 기술을 차세대 물류 로봇 시장에 활용한다는 보관이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최근에 굉장히 첨단 산업이 빠르게 증가했죠. 시스템 반도체가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AI하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을 만한 로봇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LG전자에서는 최근 CJ 통운과 물류 로봇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카카오 모빌리티와도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술 협업을 실시해 서비스 공동 개발과 생태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물류 로봇은 다수의 로봇 제어를 하기 위한 관제 시스템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가장 고도화된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대차그룹도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선전하기 위해서 5대 신사업가인 중 하나로 로보틱스를 꼽고 연구개발 R&D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보행이 불편한 이를 위한 착용형 로봇을 2014년도부터 개발했다. 최근에 삼성이 했던 거죠. 이어서 2018년 만들어진 로봇 분야 전담 조직 로보틱스 팀을 현재 로보틱스 랩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곳에서 웨어러블 로봇과 AI 인공지능 서비스봇, 로보틱 모빌리티 등을 통해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조 원을 들여 미국 로봇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계 스팟으로 잘 알려진 회사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 돌아가 보시면 막 뛰어다니고 있는 로봇들 그게 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현재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역동적인 걸로 치면 사람보다 더 다 과감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산은 한국의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한국 협동 로봇 최초 글로벌 톱5에 진입했다.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해 협동봇 1,000대 이상을 판매하기도 했다. 두산 로보틱스는 CES 2022에서 사과를 수확하거나 드럼을 연주하는 로봇도 시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와, 근데 이걸 보시면 보실수록 좀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죠? 예, 지금 무서울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봇 시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빠르냐면 로봇에도 이제 세금을 붙여야 된다. 뭐 사람에도 노동에도 세금을 붙잖아요, 임금을 줄 때.
그죠. 이렇게 소득세라고 해서 떼는데 로봇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세금을 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원에 여섯 번째 R&D 센터를 설립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수원 본사 첫 여섯 번째 연구개발 기술센터의 신축을 검토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수원 본사, 정보통신 연구소와 디지털 연구소, 모바일 연구소 등 연구소에 이어서 새로운 연구 등을 동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 임직원의 의견 조사, 지금 현재 건설 회사 선정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뭐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뭐 자금이 확정되고. 그래서 거기서 뭘 할지가 중요하죠. 2026년에서 2027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R&D 센터는 삼성전자 차세대 TV 스마트 기기 연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삼성전자는 수원 본사에 새로운 R&D 센터가 생긴 것은 10년 만이다. 수원의 R&D 센터는 삼성의 초격차 기술에 지금 산실 역할을 했다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미래 기술, 지금 이제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AI와 차세대 통신, 요게 인공지능 AI, 차세대 통신, 그죠? 전장 로봇, 전장이 이제 그 자동차용 로봇, 자동차용 부품들이겠죠. 그리고 로봇, 그리고 서비스 등 미래 산업에서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유럽 출장 귀국길에서도 첫째 기술, 둘째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AI 그리고 차세대 통신 그리고 전장, 로봇 서비스 여기 다 여러분들 이 기술들이 다 합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로봇 기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워낙에 상표권까지 등록하면서 다음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상용화를 통해서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이 주력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자동차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관련된 기술하고 사실 로봇 기술하고 굉장히 한 끗 차이입니다. 부품도 들어간 게 동일할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지금 이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이 역시나 로봇 업계에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로봇 관련된 기술이요 과학부터 쏟아부었고 과학부터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그만큼 연구 개발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한 번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정말 시대가 좋아졌구나.' 라는 모습들. 물론 시내 주행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해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내 주행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시내 주행이 굳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고속도로 정도는 완벽하게 자율주행들이 해내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근데 보시면 그걸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거에 비해서 뭐가 좀 애매하냐면 바로 사람들의 인식과 그리고 규제가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기사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럴 거면 왜 개발했는지 사람 없이 못 다니는 자율주행 방법 봇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신림동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서울에서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곳에서 만도가 이제 자율주행차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와 SK텔레콤 등이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 방범봇 골리 시연회가 열렸다. 시연회에서 골리는 사람이 막아서자 우회해서 운행했고 주변 상황을 열 화상으로 인식해 관악경찰서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했다. 골리는 이날부터 8시에서 오전 4시 이 지역 춘찰에 시범 투입돼 안전과 범죄 예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인 골리는 혼자 다니지 못한다. 심야에도 모니터링 요원이 함께 다녀야 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하고 보행안전법상 차는 도보와 횡단보도의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골리는 신사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시범 운영을 허가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인력이 로봇과 함께 다녀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업계자는 로봇이 도로나 횡단보도를 올라올 때만 사람이 따라붙을 수 없는 곳에서 계속 인력이 따라다니는 상황이라며 그럴 거면 사람이 순찰하지 왜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보도와 지금의 도보와 죄송합니다. 어, 보도와 횡단보도 운행 금지에 외에 권리가 채워진 족쇄는 또 있다.
공원에서 중량 30kg 미만 동력 장치만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제이다. 280kg 가량이 고울리는 굉장히 무겁네요. 규제 샌드박스 기간 동안만 공원 내 순찰이 가능해질 수 있다. 경찰관 투입 없이 심야 안전 치안 강화를 위해서 개발한 자율 방법 주행 로봇 골리에 사람이 따라다녀야 되는 낡은 규제가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율주행이라는 신기술을 통해 지역 사회를 치안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에도 기존 법규가 취약계층의 안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는 내용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규제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이런 기술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규제가 있고 이런 규제들을 해내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인증하고 검토하고 수정하고를 통해서 정식 규제로 만들고 지금 이제 풀 건 풀고 하면서 규칙을 정해서 이런 로봇들이 상용화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거죠. 그죠?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렇게 로봇에 대한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굉장히 규제가 많냐면 원격 의료 요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원격 의료 결국 누가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원격해서 누가 해 주겠어요? 맞아요. 로봇이 해 주는 겁니다. 요것도. 요것도 로봇이 해 주는 겁니다. 신사업은 해외에서 규제 이민 떠나는 기업들. 지금 이제 원격 의료, 블록체인 등 유망 신사업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시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낡은 규제가 기업들의 해외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관계자인 네이버 라인은 2020년부터 일본 원격 의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라인 닥터 서비스를 론칭해 영상 통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부터 진료비 결제까지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라는 내용이 실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규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이 규제 도대체 언제 풀리냐 여러분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어디서부터 풀고 있냐면 일단은 경제 비중. 최근에 경제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상도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불황에 좀 빠질 만한 악재가 현재 치닫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업종부터 지금 현재 특위를 설치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지원들뿐만 아니라 사실 뭐 반도체 업종은 지원보다는 규제를 혁신해 주는 것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푼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규제 개혁만은 직접 챙기라 직언했다라고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뭐 정치인들 이야기와 뭐 대단히 여러분들께서 항상 뭐 믿을 게 못 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보수 정권이 보통 들어서면 실제 모든 규제가 다 풀리진 않아도 중요한 업종, 돈이 되는 업종들은 특히나 잘 풀리거든요. 이 로봇 사업은요, 삼성이 뛰어들고 있는 산업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반도체가 가장 먼저 규제가 풀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근에 뭐 부동산 규제도 풀렸지만 산업들 중에서는 반도체 쪽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규제가 풀린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저는 로봇 사업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 정도까지는 규제가 풀릴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럼 어디서 먼저 풀리고 있냐? 바로 물류 부분에서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에 이어서 배송 로봇까지 외산이 점령했다. 국내에선 규제 개선 속도 내야 된다라는 기사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2030년도 5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자율주행 배송 로봇 산업에서 국내 로봇 기업이 설 자리를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로봇 기업이 규제에 막혀 실증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반면 해외 기업들은 로봇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어서이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된 산업의 규제를 약속했지만 제도 변화가 속도를 지금 현재 내지 못할 정도로 서빙 로봇에 이어서 배송 로봇까지 외산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대기업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실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KT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데 이어서 우한형제도 이달 초 로봇산업진흥원과 주간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에 선정돼 실내외 배송 로봇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규제는 굉장히 많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죠. 규제 국내 로봇 보호 육성 보호해야 할 서빙 로봇 70%가 이미 중국산이다라는 내용이죠. 뭐 중국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네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바로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택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간단한 음식 배달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바로 이런 로봇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좀 보이는 게 특별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건데요. 요겁니다. 드론 택배 뜨나 윤석열 규제 개혁 드라이브 33건 모래주머니 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업, 특히나 로봇 관련 업들이 새롭게 우리나라에 들어설 때에는 뭐 물론 서비스형 로봇들은 물론 좋겠지만 이런 배송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가장 많이 빠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나 저는 주목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다리로 이 땅으로 붙어서 다니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사람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요. 차도 돌아다니고 뭐 자전거, 뭐 오토바이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사고가 날 만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 이 공중을 통해서 나는 드론 같은 경우 어떻죠? 그죠? 바람이 뭐 태풍급으로 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날씨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배송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겠죠. 물론 뭐 지금 현재 자연 환경에 좀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이 땅에 붙어 다니는 자율주행 로봇보다 오히려 더 좀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먼저 테스트되고 이게 가장 먼저 상용화될 만한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율주행도 자동차 자율주행보다 뭐가 먼저 빨리 온다. 플라잉카가 좀 더 빠를 것이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동차 땅에 붙어 다니는 거. 완전 자율주행보다 뭐가 더 빠르다? 완전 자율주행보다 플라잉 카가 더 빠르다. 이게 빠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인데 완전 자율주행은 우리가 뭐 이 목적지만 입력하면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되는 수준이에요. 이것보다 플라잉카가 더 빠를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운송업계에서도 딱히 다르지 않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드론 배송 법적 근거 마련, 신사업 규제 개선, 전기차 보조금, 드론, 야간 비행, 헬스케어 등 첨단 인재, 윤석열 기초의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 지금 현재 규제 개혁 속도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자원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 사람을 육성을 통해서 만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규제와 함께 인력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 청사에서 규제 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에너지 신소재 분야 12건, 무인 이동체가 5건이나 했고요. 정보통신기술이 융합이 5건, 바이오 헬스가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정보통신기술하고 아마 이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이 합쳐져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 두 개는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무인체로 도달하려면 실시간으로 통신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배송이 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서 바로 정보통신하고 무인 이동체가 같은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 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어렵다면서 강력한 규제 개혁을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규제들을 더욱더 많이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규제들은요 금액으로 치면요 오히려 몇십조, 몇백조 원을 투자해 준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기업 천조 투자 규제 탈폐로 화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 지금 현재 그에 따른 화답으로 규제 철폐를 해주겠다. 기업들이 천조를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조 이상으로 이익을 낼 만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규제 철폐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과도한 규제 완화는 나중에 법률적 문제, 뭐 우리 인권 문제라든가 뭐 다양한 환경 규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다양한 걸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보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쪽은 너무 과하게 간다라고 하실 때는
진보 정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잘 맞추면서 지금 이제 완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죠? 수정해 나가면서 더욱더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풀 수 있을 만큼 적절히 풀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30만 명 이상의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한 내용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안 좋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번 연도까지 계속 안 좋을 거예요. 내년도 정도부터는 좀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규제들이 풀리고 있고 숨통을 쳐주는 정책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규제를 풀어서 337조 투자 숨통 터준다라는 내용까지 현재 나와주고 있죠. 이제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 특히나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없다고 합니다. 뭐 글로벌에서 양적 완화 이후에 다시 양적 축소,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좀 성장시킬 만한 업종의 기업들은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자금까지 융통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임금과 다양한 것들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들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 로봇 지금 현재 드론 로봇 택배 뜬다 관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신사업 규제 철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신사업 규제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적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첫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길을 터주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발굴을 위해서 대학원 정원 규제를 푸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인 신사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적극적으로 손질한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저는 반드시 이런 드론과 관련된 종목들, 운송 로봇 관련된 종목들 관심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대차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앞으로 관련된 반도체 칩을 삼성이 아마 생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통신을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의 반도체 칩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과 함께 현대 그리고 로봇 산업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온테크이고요. 두 번째는 베셀, 퍼스텍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들 중에서 좀 대장주격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건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 이제 과거부터 큰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그죠? 좀 근데 주가가 최근에 121선도 이탈 안 하면서 잘 버텨주고 저가 위치에 있습니다. 괜찮고요. 근데 주가 파동이 가장 큰 건 좀 베셀이 좀 주가 파동이 좀 크더라고요. 그죠? 최근에 좀 커졌어요. 과거에 크진 않았는데 최근에 커지면서 주가 파동이 잘 나왔죠. 최근에는 기존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후속에서 가는 종목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온테크에 좀 더 집중하시고 베셀은 후속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둘 다 표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퍼스텍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께서 매매 거래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표 중인 로봇 관련 종목으로 떠올랐었던 기업이기도 하죠. 퍼스텍이 삼성이 뭐 인수된다 실제 인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인수된다라는 이슈까지 있었던 기업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이런 종목들은 나는 언제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타이밍 언제 해야 되지? 왜?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긴 했지만 좀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런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든가 난 직접 이러한 좋은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렇게 잘 모아가서 큰 수익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방금 영상에 설명드린 종목은 천천히 잘 분할매수 모아가시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좀 난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도 필요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보 자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재진의 상한가리라고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직접 검색하셔서 여러분께 접속하시면 되고 접속하시고 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급등 추천주 첫 번째가 급등 추천주 항목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분석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들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서 보시면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여러분들께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기대주 총정리 2022년도 하반기 기대주 총정리라고 해서 극비자를 현재 만들어 놨거든요. 이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소차, 애플카, LNG선, 자율주행, 2차 전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 종목들을 쭉 정리해 놨으니까 이 종목들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뭐 지금 앞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직접 하셔도 되고, 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의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여러분들께 댓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삼성 핸드폰,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링크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넘겨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